아버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혼자 계시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버지,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맞벌이 부부라서 매일 돌봐드리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요양원에서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아버님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발 위험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맞벌이 부부였고 어린 손주들까지 돌보느라 힘든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요양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배신감이 그 눈빛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이 말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를 넘었고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요양원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요양원은 마지막 안식처가 아닌 인생의 유배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요양원이 유일한 답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실제 사례와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나정호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을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젊은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냈어.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용기 내어 젊은 부부를 찾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월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제안이었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느낀 부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 후로 부부는 매일 아침 7시에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청소를 하고 아내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부부가 할아버지를 위해 차를 준비해 드렸고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아침 신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풍경, 길가의 가로수, 이웃들의 인사,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순조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의 생활 리듬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할아버지도 젊은 부부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저녁 8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늦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부부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저녁 방문 시간을 앞당기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불만스러웠지만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방문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혼자 준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갈등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응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부의 아이들도 가끔 할아버지 댁에 들러 놀았고 할아버지는 손주처럼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가족 같은 관계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독감에 걸렸을 때 부부는 그날 밤에도 2번이나 찾아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 드렸고 남편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이번 겨울을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 경험 이후 할아버지와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고 할아버지 역시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곧 동네에 퍼졌고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도 나정호 할아버지처럼 이웃과 협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온 자신의 동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부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롭지 않은 일상을 만들었고 동시에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꼭 외로움과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립적인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5세 김미숙 할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외로움과 건강 관리의 어려움은 할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옆 병실의 한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보는 거 어때요? 서로 돌봐주면 훨씬 나을 거예요. 김미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쉐어하우스에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3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전직 간호사로 응급 상황에 능숙했고 이 할머니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해 온라인 쇼핑과 은행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3분은 아침 7시에 함께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체조가 끝나면 이 할머니가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한 미역국이에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김미숙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 스마트폰을 사용해 필요한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 돌아가면서 장을 보는 대신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 생활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TV 시청 시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밤늦게 뉴스를 시청하고 싶어 했고 김 할머니는 일찍 잠드는 편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은 매주 일요일 저녁 차를 마시며 수다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불편한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할머니, TV 소리가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소거 못 들어 자막만 볼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기꺼이 음소거 모드로 뉴스를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갈등이 줄어들었고 셋은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은 김미숙 할머니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할머니의 우울증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니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셋은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시간이 셰어하우스의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박 할머니가 새롭게 배운 저염식 된장찌개를 만들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다시마와 멸치로 맛을 냈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하죠. 셰어하우스의 생활은 단순한 공동 주거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후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셰어하우스에서 만난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 대신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일상을 만들었고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처럼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자립적인 방식의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9세 황영식 할아버지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최근 친구들이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 타임뱅크라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버 타임뱅크는 건강한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돕고 그 시간을 적립해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이 시스템이 자신에게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건강한데 굳이 참여해야 할까? 하지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야.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 말에 황 할아버지는 타임뱅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봉사 활동으로 그는 거동이 불편한 김순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2번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할아버지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시니까 집이 환해진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적막해서 힘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집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면 저도 기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는 손자처럼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로 기다리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기다리느라 점심도 못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오는 길에 교통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이후로는 할아버지는 항상 30분 일찍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황 할아버지는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다른 타임뱅크 회원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봉사활동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황영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호 돌봄 시스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커질 경우 좀 더 구조화된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인을 위한 자급자족형 마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박선희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의 해안가에 위치한 시니어 타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노인 전용 마을로 병원, 슈퍼마켓, 운동시설, 문화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박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 이웃들이 직접 찾아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랑 내일 아침 산책 같이 하실래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는 산책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기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미술교실에 참여합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매주 열리는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은 할머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주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여기서는 매일이 축제 같아요. 이렇게 활기찬 노년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이어졌고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양원이 기본적인 의료 돌봄과 관리를 중점으로 한다면 시니어 타운은 주거의 독립성과 사회적 교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선희 할머니는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생활 대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노후에도 존엄성과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선택들은 사전에 준비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그저 남겨진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노년기에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정호 할아버지의 공생의 지혜, 김미숙 할머니의 쉐어하우스 도전, 황영식 할아버지의 실버 타임뱅크 참여,
각선이 할머니의 시니어 타운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선택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기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권을 잃어버린 삶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다양한 선택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노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노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